오늘 생식과 발생. 오, 이거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잘 알잖아. 응? 생식과 발생. 유전 물질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유전 물질. 자, 유전자는 어디 위에 들어있다? DNA에 들어있지. DNA에 들어있는 거야. DNA는 무슨 구조를 띠고 있다? 이중나선 구조를. 그래, 이중나선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유전자는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 가닥가닥 연기. 이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네들의 배열 순서야. 그래서 이 염기가 어떤 종류가 어떤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가 다양하게 저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가 DNA에 들어있다는 뜻은 DNA 상에서 이렇게 어떤 의미 있는 이러한 구간을 유전자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전자는 DNA 구간을 유전자라고 부른다. 자,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염기 배열 순서가 잘못되면 단백질이 엉뚱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돌연변이라고 표현을 한다. DNA가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8개를 감싸고 지나간다. 근데요. 그래, 이게 유클레오솜이야. 근데 이 단어들은 몰라도 돼.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이러한 단어,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개가 결합된 구조물을 유클레오솜. 이렇게 이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아도 돼, 그거는. 이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전자라고 하는 단어와 DNA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핵산이라는 단어는 아마 안 나올 거야, 핵산. DNA, 뭐 유전 정보, 뭐 이런 내용 나와 있는 거고. DNA를 이루는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것도 몰라도 돼. 이 단어 자체는. 이거는 알아야 되겠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다? 아미노산. 아미노산. 이게 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 뭉쳐지는. 핵 안에다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물이 바로 이거야. 왜냐면 이 DNA는 2메타가 된다고. 근데 세포 안에다가 집어넣으려면, 그것도 핵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다 집어넣으려면 이 구조물이 필요해.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뭐라고 부르니? 진핵세포라고 하는데, 이 진핵세포에서만 발견되는 구조물이 뉴클레오솜이야. 원핵세포라고 하는 세균은 저 구조물이 없어. 어쨌거나 이러한 기본 단위가 만들어져서 얘가 응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통 코일 모양으로 이렇게 실처럼 쭉 풀려 있어. 이거를 염색사라고 표현하는 거고, 얘가 더 응축이 돼서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염색체. 이걸 염색체라고 부른다. 이러한 염색체들의 묶음을 뭐라고 부른다? 게놈이라고. 유전체. 게놈. 왜 게놈? 게놈 왜? 지놈이라고 불러요. 지놈. 오. 알겠어? 네. 염색체는 유전자가 있니?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 염색사는 유전자가 있니? 있죠. 야, 얘가 DNA상의 구간들을 유전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응축이 돼갖고 뉴클레오솜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응축이 돼갖고 염색사가 되는 거고, 더 응축이 돼서 염색체가 된다는 뜻은 결국은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핵 안에 어떤 상태로 들어있다? 이 상태로 들어있다고, 염색사.
그럼 2m짜리를 집어넣으려면 이런 구조가 필요했던 거야. 응축시켜줄 수 있는 기본 단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만들어서 꼬아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된 거. 몇 가닥? 46가닥. 이게 언제 나타나는 영생체? 세포 분열은 그래, 분열할 때만 나타나는 거야. 세포가 분열할 때. 왜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가 된다? 염색사는 기 적어라. 서술해라. 뭐라고 서술할 거야? 세포 분열 시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 짧게 그려서 응? 너무 기니까 방추사. 그렇게 그릴 거야? 그렇게 쓸 거야? 너무 길기 때문에 복제하면서 과정에서 뭔 소리야? 복제는 DNA 상태에서 복제가 되고. 엉키습니다. 염색사가 염색체로 바뀐다. 그 이유가 뭐냐고 자식아. 이유. 쓰라고. 실이니까 엉키습니다. 그거랑 아니죠. 염색사에서 유전물질이 일단은 두 개가 되기 때 DNA가 복제가 되는 거니까 두 개의 딸세포의 유전 정보의 손상과 손실 없이 정확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2m짜리를 염색체 10,000분의 1 수준까지 응축시킨 거야. 그거 얼마나 소비해지는 거야, 2m가. 그러니까 이렇게 응축시켜놓고 이렇게 하고 딱 나오면 두 개의 세포로 정확하게 반반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반. 그리고 다시 분열이 끝나면 염색사로 풀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쓸 수 있어야 돼. 세포 분열 시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이유는 두 딸세포의 유전 물질을 손상 없이 정확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써야 돼. 알겠어? 자, 이 염색체는 뭘 갖고 있다 그랬어?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랬지. 우리가 엄마 아빠를 닮는 이유가 뭐야?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이지. DNA를 물려받기 때문이지. 염색체를 물려받기 때문이야. 다 똑같은 말이야. 결국은 이 염색체는 누가 갖다 주는 거야, 우리한테? 생식세포가 우리한테 갖다 주는 거지. 그럼 엄마 아빠의 생식세포에 있는 염색체 위에는 뭐가 들어있다? 엄마 아빠의 특징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그래서 그걸 나한테 전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엄마 아빠를 닮을 수밖에 없잖아. 엄마 아빠의 특징을 나타내는 걸 나한테 물려줬으니까. 안 닮을래야 안 닮을 수가 없지. 자식이 부모를 닮게 되는 거야. 유전 물질을 물려받아서 넓은 의미로. 이해됐어? 유전 물질 그러면 이 내용들 중에서 유전자가 DNA에 있고 이게 꼬여서 염색사가 된다. 분열할 때는 체가 되고 다시 분열이 끝나면 염색사로 풀어져서 들어가게 된다. 그 개념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뭐 뉴클레오솜이 어떻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고 이런 건 몰라도 돼. 개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해간에는 염색사로 들어있어. 어차피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염색체로 응축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염색체로 있으면 안 돼? 왜 꼭 염색사로 있어야 돼? 해봐요. 응?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돼? 핵소리? 얘기가 있는 뭐고, 왜? 얘는 안 뭉쳐 있어? 어차피 이전 정보를 꺼내려면 풀어야 돼, 응축된 거를. 근데 이쪽은 더 많이 응축되기 때문에 더 풀어야 돼. 여기도 유전자에 대한 정보, 여기도 유전 정보를 꺼낼 수가 있는데 이쪽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고. 이해돼? 그래서 이 상태를 갖고 있으면 힘들어 정보를 꺼내기. 많이 풀어야 됩니다. 이해됐어? 자, 그럼 안 풀어도 되는 상태가 있어. DNA. 이건 그냥 응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꺼내면 돼. 이런 것들을 응축되어 있어 이걸 다시 풀어내갖고 정보를 꺼내는 건데. 그럼 이 상태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지. 너무 길어서.
만약에 DNA 상태로 세포 안에 존재하게 된다면 DNA 상태로 세포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DNA가 모든 세포를 꽉 채우고 있다고. 그 얘를 뭘 세포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지 얘는. 이해됐어? 그래서 기다란 형태를 갖고 있는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응축하는 단위가 만들어져서 응축해서 염색 4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 정도의 해석만 내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유전 정보는 뭐라고 부른다? 단백질 설계도를 말한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우리가 DNA다. 모든 생명체들의 유전 정보를 다 DNA에다 저장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거기 보면 그래서 염색체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이 나와 있고, 세포가 분열할 때 핵 속에서 염색사가 응축되어 생긴 붉은 막대기 모양의 물질을 염색체라고 부른다. 중간에 있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염색체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자. 두 번째. 유전 물질에 DNA가 들어있어 어버이의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된다. 무슨 말이야? 그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인 거지. 같은 종의 생물은 같은 모양의 같은 염색체 숫자를 지닌다. 맞아? 성별이 같을 때야 그거는 같은 종에서도 성별이 같을 때 염색체의 크기, 종류가 똑같은 거지. 여자는 상염색체를 우리랑 남자랑 똑같이 44개를 갖고 있지만 성염색체는 X를 2개 갖고 있잖아. 남자는 X 하나 갖고 있고 Y 하나 갖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거기서 같은 종 생물을 같은 모양과 같은 수의 염색체를 갖는다는 얘기는 성별이 같을 때의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 방식인 거야. 자, 한 개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이러한 특징은 핵형이라고 하는데 이 핵형 얘네들이 핵형이 같다? 체세포의 핵형이 동일하다? 염색체 수, 모양, 크기가 똑같다? 아니지. 얘들은 X 염색체를 2개, 얘들은 X 하나, Y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핵형은 같다? 이건 틀린 말이지. 그럼 니네들은 체세포의 염색체 숫자, 모양, 크기 누구랑 같은 거야? 아빠랑 같은 거지. 딸들은 엄마랑 같은 거고. 이해됐어? 근데 이게 핵형, 염색체 수, 모양, 크기 이러한 특징은 종마다 다르다. 그래서 종이 다르면 핵형이 다르다라는 거지. 종이 같으면 핵형이 같다? 종이 같고 성별이 같아야 핵형이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염색 분체는 염색체가 복제된 것이므로 DNA 구성이 서로 동일하다.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을 주는 거다. 걔네는 다 기억이 나지? 네, 대답 안 해? 네. 기억나? 안 나? 아니요. 기억나? 확실해? 네. 자, 요걸 염색사라고 한다. 한다다. 분열 신호가 왔어. 자, 그럼 이 염색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염색체가 되는 거지. 염색체 몇 개니 이거? 한 개요. 왜 한 개야? 그 동그라미 안에 여기 가운데 잘록하게 들어가는 부분의 이름 동원체. 동원체의 개수가 염색체의 개수니까. 얘도 염색체. 그럼 이 염색체는 얘 몇 개? 한 개. 얘도 동원체의 개수가 1개니까 염색체가 1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염색체하고 이 염색체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지. 유전자. 바로 DNA는 2배가 된다. 염색사를 풀면 DNA가 나오지.
이 염색소 한 가닥을 만드는 데 사용된 DNA의 생매량이 10이라고 해봐. 그럼 얘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 응축이 됐을 때 이 염색체 한 개를 만드는 데 사용된 DNA량은 얼마야? 아니 10이지. 얘가 응축되고 매력인 거니까. 근데 얘는 DNA 생매량이 얼마야? 20. 얘는 20이 되는 거야. 지금 분열을 하면 두 개의 딸세포에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을 정확하게 나눠주려면 염색사를 염색체로 만들어서 나눠줘야지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기존의 거를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거를 하나 더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면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지. 이해됐어? 그럼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물질은 염색체 한 개가 되는 것이고 DNA 생명량은 10이 되고 나중에 분열이 다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염색사 한 가닥이 들어있게 되는 거고 DNA는 10자리가 똑같은 거 두 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직접 분열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사실 46가닥이잖아. 그럼 이렇게 복제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 이게 한 개라면은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겠지만 46가닥인데 정확하게 배분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체라고 하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 과정 있잖아. 이 과정. 이 과정은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는 과정이다. 복제된 다음에 이렇게 바뀐다. 근데 그냥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 상태는 DNA가 복제가 안 된 상태이고 이렇게 생긴 건 DNA가 복제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 알아듣고 있지 지금? 네. 졸려. 너무 일찍 일어났지 오늘? 그치? 어? 뭐라고 쓰기는 쓰려고 했는데 이거 네 글씨 알아보냐? 나는 계속 졸았어. 그래 막 그림도 그려져 있고 막 4시간 이상. 지도도 그려져 있고 막 기존 걸 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만든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복제된 거니까 얘하고 얘는 똑같아. 그래서 이 기존 가닥과 새롭게 만들어진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부른다. 이 염색 분체는 유전자가 어떻다? 왜 대답하네? 유전자가 똑같다. 복제된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라제 유전자가 있으면 이쪽에는 라제 유전자가 있는 거고 여기 스몰 B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도 스몰 B 유전자가 있어야지. 원래 어떻게 생겼던 거야? 라지 A에 스몰 B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거 지금 두 개의 세포로 저걸 똑같이 나눠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복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얘 하나 가져가게 하고 얘 하나 가져가게 하면은 이 세포가 가지고 있었던 걸 정확하게 두 개의 딸세포에 나눠줄 수 있지. 그래서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가 똑같다. 그래서 감수 2분열이 염색 분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의 생식세포는 유전 정보가 똑같은 거야. 물론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교체 개념 여러분들이 몰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체는 이걸 갖고 이걸 만드니까 똑같은 거야. 분체.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얘하고 얘가 지금 분체잖아. 염색 분체. 그럼 염색 분체가 두 가닥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이렇게 있으면 그 정확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새 세포 분열이 뭐니? 똑같은 거
두 개가 되는 게 7세포분이야.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염색 분체에 대한 개념을 했고, 얘네는 원래부터 안 본다겠지? 그냥 모의고사로 다 보는 거지? 네. 오케이. 사람의 염색체의 개수는 몇 개? 46개. 그럼 46개 갖고 있으면 다 사람이야? 아니죠. 그건 아니야. 염색체 수가 많으면 고등하다? 아니죠. 그것도 아니야. 염색체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라 그랬지. 그 유전 정보는 뭐라 그랬어? 단백질 설계도. 어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느냐가 고등하다, 하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염색체 개수가 많고 이러면 고등하다? 그런 건 아니야. 자, 사람의 유전자의 개수는 약 25,000에서 한 3만 개 정도. 그럼 이 3만 개가 46개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하나의 염색체에 유전자가 하나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여러 개의 수많은 형질에 관여한 유전자가 이렇게 염색체에 같이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X염색체잖아. 그럼 한 1,100개 정도의 유전자가 이 안에 존재하고 있어. Y염색체는 쬐끄맣거든. 여기에도 유전자가 들어있긴 해. 뭐 빗속털 바닥증, 그 다음에 남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 그래서 한 5, 60개 정도? 10개밖에 없어. X염색체는 이렇게 1,100여 개 정도의 유전자가. 그래서 다른 상염색체 위에도 이렇게 여러 개의 형질에 관한 유전자들이 다 같이 들어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세 번째, 사람의 염색체 종류. 몇 종류? 두 종류. 두 종류밖에 없어, 종류는. 하나는 상염색체. 나머지는 그래, 성염색체. 둘의 합이 얼마? 46개. 이 몇 개 들어있어? 44개. 얘는 2개를 갖고 있는 거지. 합쳐서 46개. 됐어? 성염색체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뭐고? X염색체 있고 Y염색체 있고. 왜 얘네를 성염색체라 부른다? 성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여기에 들어있어서 그래. 성결정 유전자. 그럼 성결정 유전자가 없으면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게 그게 성염색체야. 미매. 성결정과 상관없잖아. 이해됐어? 생매. 성결정과 상관없지. 생매. 엑스레이 수 있는 거야. 내 질문이 뭐야, 자식아? 내 질문이 뭐야? 생명이 생명수치 유전자 생명수치 유전자. 내가 언제 그랬어? 성을 결정하는 관여를 안 하잖아. 아니 나는 거. 생명이 생명수치. 쟤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앉아있어. 아니에요. 자 정신이 나와가지고. 미맹은 성결정과 상관 있어? 아니. 생명은 성결정과 상관 있어? 그래, 없잖아. 그러면 성결정과 상관이 없으니까 성염색체에 있어야 되냐? 아니. 성염색체에는 성결정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유전자. 성결정과 상관없는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도 있다고. 야, 그럼 1,100개가 다 성결정 유전자고. 이건 아니야. 여기에는 생명, 혈우병 이런
성별점과 상관없는 다른 성질에 관한 유전자도 성염색체에는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상염색체에는 이 유전자가 없는 거야.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들만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성결정과 상관없는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상염색체고 거기에 성결정 유전자가 있다? 그럼 그건 X형색체, Y형색체, 성염색체가 돼. 여기도 하나 있지? 많이 알려준 거. 피소컬 바닥점 이런 것도 있지. 이해됐어? 조합이 조합 44 플러스 X 하나 Y 하나 44 플러스 X 두 개 이렇게 힘들어? 마스크가 꼭 쓰고 있어. 너 마스크 받지 마. 답답하더라도 참어.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애들 있잖아. 나도 어제 앞에 감기 걸리는 애가 있었어. 목이 조금 안 좋더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 내가 조심해야지. 정말 정자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어쩌라고. 죄송합니다. 남자는 작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네. 이상수학적으로 똑같잖아. 남자이랑 소리야. 대빵까지. 와, 됐다. 맛있겠다. 저기 부어책에 됐다. 정자 남자가 수정이 되지. 아빠, 엄마 몇 개씩 물려받아서 내가 몇 개가 된 거야? 23씩 40. 엄마 아빠가 23개씩 줘서 내가 몇 개가 된 거라고? 46개를 갖게 되는 거지. 아빠가 준 거하고 엄마가 준 것 중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뭐라고 부른다? 크기와 모양이 같아. 상동염색체. 이것도 상동, 이것도 상동. 여자 거야, 남자 거야? 여자 거죠. 여자 거야, 남자 거야? 이 거야? 엄마 거야? 여자죠. 왜? 왜냐면 내 밑에 성형색체 똑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중간에 있어요. 똑같잖아. 너는 2번 염색체 하나 크고 하나 작아? 네, 아니 저희 중간에 생략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형돼 있다라는 얘기는 똑같다라는 거지. 네. 네 걸 한번 그려볼까? 이게 네 거야. 알겠어? 무슨 차이가 있어? 네. 무슨 차이가 있다고? 저는 엑스와 여자는 성염색체도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잖아. 근데 남자는 이게 하나씩밖에 없다고. 이해됐어? 세포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에는 상동염색체를 같은 색깔로 표현돼. 둘 다 새카맣게 칠해든가 아니면 둘 다 점박이로 칠해든가 아니면 사선으로 아니면 직선으로 이렇게 모양이 똑같다고. 근데 이렇게 색깔이 지금 똑같아. 이게 상동염색체야. 근데 얘도 색깔이 똑같잖아. 근데 왜 작아? 왜냐면 Y 그거는 성염색체 중에서 Y형색체를 의미하는 거야. 똑같은 색깔인데 얘보다 크기가 큰 건 X형색체를 의미하는 거.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성명색체도 두 개를 바꿔서 암컷 이렇게 남자, 여자, 성별, 인간의 성결정 방식은 Y형으로 성이 결정이 되는 동물이야. 사람. 암컷이, 수컷이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 초파리도 수컷은 XY의 성명색체다. 크기가 서로 다른 걸 갖고 있다. 자, 그런데 ZW형으로 성이 결정이 되는 애가 있어. 나비. 암컷, 수컷, 성명색체는 암컷, ZW Y, ZW 수컷. 이거 봐. 똑같은 거 갖고 있잖아. 서로 다른 걸 갖고 있잖아. 그럼 성별이. 사람은 서로 다른 걸 갖고 있으면 수컷. 똑같은 걸 갖고 있으면 암컷. 그럼 여기서 이거를 지우면 머리만 이 자식아. 이걸 지우면 모르죠. 성별을 정말 모르니까. 알 수가 없다고. 이건지 모르잖아 지금. 성결정 방식이. 파티만 46개잖아요. 아 46개 무조건 사람이야? 근데 아니라고 그랬잖아. 네. 직동나무가 46개야. 직동나무. 적도물고기 얘네들도 46개를 갖고 있어. 하지만 또 물고기는 머리가 좀 근데 이렇게 생긴 물고기 못 봤어? 안 봤어. 물고기가 저렇게 생겼어. 그럼 물고기 저렇게 생긴 왜? 물고기는 머리가 좀 이렇게. 아 그건 너의 고정관념이지. 응? 물고기의 모양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래 안 그래? 네. 어? 그렇죠. 그래 너의 고정관념이야. 성결정 방식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 두 세포를 가지고 암수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문제를 줄 때, 세포의 모양을 줄 때 이 동물은 수컷이 암컷이 XX, 수컷이 XY가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성염색체가 누군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상동염색체 똑같은 색깔 중에서 크기가 작은 걸 갖고 있는 색깔, 이게 생염색체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똑같은 색깔이니까 얘는 크기도 똑같아.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럼 두 개씩 갖고 있으면 이거는 상염색체를 말하는 거야. 암컷이든 수컷이든.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왜 크기가 작아? 그것은 뭘 의미하기 때문에 성염색체 중에서 Y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X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됐냐? 그래서 성 결정 방식이 이렇게 우리는 성이 결정이 되는 거야. 사람의 세포다 그러면 이 말은 안 적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어떤 동물이다 그러면은 얘기 좀 해줘야지. 성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 그럼 이렇게 결정이 되면 얘는 암컷이 되는 거고 이거는 수컷으로 성별이 바뀌어버리잖아. 엄청 일찍 온다? 어? 엄청 일찍 왔어? 왜? 너도 감기야? 저는 늦게 일어났어요. 암컷, 수컷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야. 됐어? 왜 또 대답을 안 하냐, 왜? 이해됐냐고. 예. 상동염색체 얘기를 좀 더 하자. 상동염색체.
상동용 색채. 엄마가 준 거하고 아빠가 준 거 중에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부른다.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오는 요 두 유전자를 가리켜서 대립 유전자라 부른다. 대립 유전자는 같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말하는 거야. 같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인 거야. 대립 유전자는 같니 다르니? 다를 수도 있고 모르죠. 그래.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라고 생각을 하자 보세요. 혈액형. ABOC 이제 혈액형 결정 방식이면 대립 유전자가 동일한 경우는 이렇게 똑같은 걸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경우만 대립 유전자가 동일하다라는 표현이고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럼 대립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네. 그래서 같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동형접합이라고. 이게 다 동형접합이야. 동형접합. 다른 건 뭐라 그래? 이형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철수는 혈액형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이형접합으로 갖고 있다. 그럼 셋 중에 하나겠지. 근데 철수의 엄마가 다쳤을 때 가족 모두 엄마에게 수혈을 해줄 수 있어. 뭐가 내가 문제를 내는데 왜 이거부터 그래? 죄송합니다. 에이씨. 철수는 이형접합이야. 알았어? 엄마가 다쳤을 때 가족 모두 아빠, 철수, 형 엄마한테 다 조금 수혈을 해줄 수 있었어. 조금 조금. 그러면 엄마는? A요. 그래, 엄마는 A, B형이라고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아빠는? O형이야. 왜? 철수랑 다른 뭐라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 가족 구성원의 혈액형이 모두 다 다른 게 이 경우 또 있다 그랬지? 이거 뒤집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어. 가족 구성원 4명의 혈액형이 모두 다른 경우. 그럼 누가 다쳤을 때 누구한테 수혈을 해줄 수 있니 없니 이런 걸 가지고 이건지 이건지를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그때 이형접합으로 갖고 있다고 동형접합으로 갖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이런 단어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가계도 아주 단골이잖아. 가계도에 되면 혈액형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를 이형으로 갖는다, 동형으로 갖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에 대한 개념 이해됐어? 상동염색체의 같은 짝이 오는 걸 대립 유전자로 부르는 거야? 그럼 한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는 이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냐? 이건 대립 유전자가 아니지. 이건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거고 이것도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거니까 이건 대립 유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알 때 이해됐어? 상동염색체 쌍은 여자 몇 쌍? 한 쌍, 두 쌍. 그래서 제일 큰 거 1번, 그다음 큰 거 2번. 성염색체도 똑같은 거. 23쌍. 남자는 1번, 2개, 2번, 2개. X, Y. 이거는 성염색체.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상동염색체 쌍으로 취급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걸 상동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이거만하고 하나는 이만한데 크기와 모양이 다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동염색체로 취급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이가 염색체를 만든다고. 감수분열할 때 X염색체가 이렇게 복제하고 복제해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져. 이가 염색체는 상동염색체의 복제 후 접합된 염색체를 말하는 거야.
그럼 얘도 X형 색채고 이거 Y형 색채니까 얘도 복제하고 얘도 복제한다면 얘들이 이가형 색채를 만들어. 그럼 이가형 색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동염 색채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남녀 상동염 색채 쌍은 몇 쌍이 있다? 23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23쌍. 상동 색채 쌍의 개수. 이해됐어? 여기다가 할까? 초파리. 이 초파리. 염색체가 8개가 있대. 그럼 상동 염색체는? 네. 4쌍. 네, 됐어? 이거 이해되냐? 예. 대립유전자는 누구야? 대립유전자는 누구랑 누구를 대립유전자라고 부른다? 기억, 지글, 기억이랑 리을, 디귿이랑 대립유전자가 될 수도 있고 이은, 지글, 여기 또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기억과 리을도 되고 니은과 디귿도 되고 니은과 리을도 대립유전자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다. 됐니? 염색 분체는 기억하고 리은 염색 분체를 말하는 거고 디귿과 리을이 염색 분체를 말하는 것이다. 대립유전자는 없어요. 대립유전자 네. 말해. 누구랑 대립유전자야? 없지 않나요? 상동용 색치고 상동용 색치고 같은 자리에 대립유전자라는 같은 형질을 관여하는 이잖아요. 오, 말랐다. 조용히 해. 대립유전자는 없어. 왜? 여기에 관여하는 건 생명에 관여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건 생명에 관여하는 거고 여기는 뭐야? 그래, 귀속도를 받아내지.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거지. 이해됐어? 분체는? 기억이 얘네는 분체가 맞아. 이렇게는 분체가 맞아. 그럼 대립유전자의 설명을 할 거야. 얘는 라스 이렇게 하죠. 그럼 복제했으니까 라 이렇게. 그럼 대립유전자는 라스 분체는 라스 얘는 라 복제 복제 라라 없죠. 라라 니네 이런 거 잘 할 수 있겠어? 물론이죠. 인생을 자신감이 있어요.
어디 봐. 자신감. 네. 어떤 염색 체위 있어? 이거는 그 여자 거야, 남자 거야? 뭐가요? 가가 나요? 이거 위 가가 여자 거고 나가 남자 거. 가가 여자 거고요. 왜? 아니 그러니까 A는 A야 그 A하고 A 원이 대문자 A는 라지 A. 라지 A는 X 염색체 위에 왜? 그럼 스몰 A는 어디 있는데? 라지 A는 그러니까 스몰 A도 X 염색체 위에 이렇게 두 개가 왜? 왜냐면요 여기서는 가에서는 두 개 다 있는데 나에서는 A 라지 A만 있잖아요. 근데 이 A 두 개가 둘 다 삼각체 위에 있었으면 이게 두 개가 합쳤을 때 두 개가 돼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지금 조용히 안 해. 내가 하려고 해서 왜 네가 해, 새끼야. 헬스포요? 아니야. 저희 아니야. 이게 최스폰지 섹스폰지 어떻게 알아? 네, 왜냐면요 어? 가에서 두 개잖아요. A고 나는. 나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에서 보면요 가는 무조건 우선은 헬스포는 아니죠. 섹스폰 아니야, 얘 가는. 나는. 나는요 가하고 나랑 세트니까 뭔 세트야, 세트야. 세포가 가가 있고 세포가 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우선 무조건 결과적으로 아닐 것 같거든요. 모르는 거야. 이게 최세포잖아. 얘는. 모르지, 새끼야, 모르지. 그쵸. 모르는 게 정상이죠. 모르죠. 지정상이죠. 모르지, 이게 최세포인지 생식세포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모른다고. 네. 알겠어? 네. 이 최세포라. 네. 그러면 그러면 두 대림전자의 합이 다르네. 네. 그럼 어떤 염색 체위에 존재하고 있어야 대림전자의 합이 두 세포가 다를까? X 염색체. 그래, 이거는 성염색체에 존재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 그냥 X염색체라고 하자. 그래서 X염색체에 존재하고 있는 대림전자이기 때문에 이 두 세포의 DNA 형태량이 합이 다르다. 2배네, 2배. 그지? 그러면 이거는 남자의 체세포, 이거는 여자의 체세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B라고 얘기하는 유전자가 2,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B라고 하는 유전자는 어디 위에 있는 거야? X. B는 짝수에 있으니까. 이거 X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스몰겠네요. X염색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 이건 안 되냐? 오. 되잖아. 유전은 아닐까? 체세포에 이거 하나 갖고 있잖아. 그래, 1. 2개 갖고 있잖아. 2. 체세포 이거 하나 갖고 있잖아. 1. 이 2개 갖고 있잖아. 2.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무조건 2배라고 해서 X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안 돼. 이해됐어? 두 대림유전자를 다 주고 나서 2배구나. 그러면 X염색체에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주고 2배구나. 그러면 이건지 이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X염색체에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상염색체 위에 존재할 수도 있다. 이 B라고 하는 거.
체세포에는 성령색체가 있어요? 맞아? 그쵸. 야, 체세포에 당연히 성령색체 있는 거 아니야? 생식세포만 성령색체가 있는 게 아니야? 어? 알겠어? 우리는 어떤 세포가 우리를 만들었어? 수정란이 우리를 만든 거야, 수정란 하나가.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갖고 개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된 거라고, 세포 분열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의 세포 안에는 아빠가 준 거, 이 23개라는 얘기는 22개하고 1개, 22개하고 1개, 22개는 성령색체고 1개는 성령색체고, 당연히 성령색체는 체세포에는 2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남자는 성령색체가 종류가 X 하나 갖고 있고 Y 하나 갖고 있다. 그럼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하고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는 다른 형태를 가지는 거니까 대립전자가 될 수가 없지. 그럼 이 두 대립전자의 DNA 성대량이 합이 1로 나왔어, 체세포에. 그럼 그거는 성령색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왜냐면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잖아. 얘 하나 또는 얘 하나. 근데 여자는 하나, 둘, 같은 종류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서로 다른 종류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어쨌거나 DNA 성대량이 둘이야 둘. X에 라지에 스몰에 남자는 하나밖에 없다. 구분이 됐어? 그래서 상동염색체는 같은 자리원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라고 하는데 그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을 가지고 이게 남자의 체세포인지 여자의 체세포인지 이게 생식세포를 의미하는 건지 체세포를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78페이지에 염색체 수의 표현이 보면 이렇게 염색 분체는 복제된 각각이 원래 염색체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자 각각 바닥이 복제됐어 붙었어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이가 염색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거 잘 봐봐 그 이가 염색체다에. 그런데 근데 선생님 왜 이가 염색체가 그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가 염색체는. 그림을 저렇게 알겠어? 이렇게 1분열, 이렇게 2분열 이게 아니고 이렇게 1분열, 이렇게 2분열이야. 이해됐냐? 손이 갈라지는 게 1분열이야. 손가락이 갈라지는 게 2분열이고 근데 여기서 이게 1분열, 그 다음에 이게 2분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그림은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 네. 응? 됐습니다. 이거 아빠가 준 거, 이거 엄마가 준 거. 아,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게 1분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갈라지는 게 2분열. 그 그림이 그렇게 겹쳐져 이렇게 하고 그린 거야. 됐냐? 이거 진짜 종이지? 알았어. 그럼 안 온 애들 이렇게 있는 건 뭐야?